안녕하세요, 고록입니다.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상당 기간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.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것처럼 제가 가진 부동산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.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분께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신다고 했습니다.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내가 2년 더 살겠다,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데, 그래서 마음을 턱 놓고 있었죠.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,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전세금을 이제 반환을 해야 되죠. 이제 전세금 반환하려면 앞으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죽을 맛이죠.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잘 이렇게 순환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. 근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 대출 부결을 받고 왔습니다.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올리는데요. 대출 받기가 상당히 힘들더군요. 여러분들 지겨우시면은 제가 이 타임라인 걸겠습니다. 이 스킵하셔서 이 본론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. 제 주특기인 투머치 토크지 않습니까? 제가 겪은 경험담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이 DSR이라는 대출 규제가 있어요. 이게 부채 상환 비율이고 다른 용어로는 대출 총량 규제, 뭐 이러한 의미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. DSR이. 근데 지금 DSR이 40%라고 그래요. 40%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연봉 5천만원,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40%, 그러면 4, 5, 20, 2천만원이죠. 이 2천만원의 금액으로 은행 원리금 상환 금액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. 만약에 이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고,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.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 DSR에 대해서 부채 비율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, 이 부채의 개념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, 여러분. 이 부채 비율, 소위 말해서 자동차 할부도 부채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도 부채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신용카드 일시불로 긁었는데 아직까지도 결제되지 않은 금액도 부채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마이너스 통장 있죠. 이 마이너스 통장도 부채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 마이너스 통장이 왜 충격적이냐 하면은요, 만약에 5천만 원짜리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치면은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마이너스 금액 한 번도 빼지 않고 그냥 일반 통장처럼 그냥 계속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이 마이너스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마이너스 통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한도의 통장이 5천만 원의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대출을 못 받는 거죠, 여러분. 상당히 무섭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도 제가 가진 이 경험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, 혹시 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마이너스 통장을 일단 정리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서 대출 부결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. 참 깝깝합니다. 저는 지금 전세금을 보통 일반 시세 5천만 원 내려서 전세 매물을 내놨습니다. 뭐 급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. 이제 하늘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서론이 그렇습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영상에 제가 액티브 에어로셔트의 직분사해서 세차를 하면 안 된다, 고압권으로 직분사하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. 그 영상에 어떤 한 구독자님 분께서 또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. 액티브 에어로셔터는 엔진 앞부분 전면부에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액티브 에어로셔터 뒤에 바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라디에이터 주름관이죠. 라디에이터입니다. 라디에이터. 이 라디에이터도 손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고압권으로 쏘게 되면. 보면 여러분들은 라디에이터에 주름관이 있는데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하죠. 라디에이터 이 그릴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 엔진에 냉각하는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. 그러면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으니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손상을 방지하는 목적에서라도 직분사로 고압권을 쏘면 안 된다,
라고 이렇게 도움말을 해 주셨습니다. 이렇게 세차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 열받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어떤 분께서 또 이런 조언을 해 주셨어요. 이쪽 부분에도 직분사 하시면 안 됩니다.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쪽 부분은 바로 이 타이어 휠이죠. 타이어 휠. 타이어 휠을 왜 직분사하면 안 되냐? 타이어 휠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. 거기 그 안쪽에 들어있는, 장착되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과 라이닝 패드, 각종 연결된 그 서스펜션의 일부, 열받는 그런 부속품들이 있습니다. 이 부속품들은 차량이 주행 시 굉장한 열이 발생을 하게 되죠. 그리고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을수록 또 이쪽 계통의 부속품들이 상당한 열을 받게 됩니다. 열이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 모든 자연의 현상은 열 받게 되면은 모든 물체가 팽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부피가 팽창을 하고 나서 이것이 천천히 식는, 천천히 냉각되는 이 점진적인 냉각의 과정을 거쳐서 팽창된 이 부품이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있는 거죠. 근데 이것이 점진적인 냉각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이것이 부피가 팽창됐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만나서 급격한 냉각이 되다 보면은 이 부피가 팽창된 상태로 바로 고착이 되는 것, 굳어버리는 거죠. 다시 원래의 부품 크기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. 이러한 상태가 되게 되다 보면은 차량의 주행 성능 그리고 제동 성능에 상당한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모든 그 자연의 원칙은 이 점진적인 냉각을 통해서만이 차량의 그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러면 언제쯤 물을 발사해야 되냐?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그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가급적이면은 세차를 하러 왔다. 그러면 세차장에 도착해서 최하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서 물을 쏴주면 되는데 그것도 가까이 쏴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점진적인 냉각이 필요한 것이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점진적인 냉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쪽에 물을 쏴주는 것이 좋긴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난 후에 물을 쏴주는 것이 좋다고 좋은 건 아니고 좀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. 아니 전 뭐 그런 거 뭐 해도 뭐 아무런 뭐 모르겠던데요 뭐 그런 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이 상당히 무섭습니다. 지금 당장 했다 할지라도 뭐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그 일이 횟수가 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중에는 차의 그 주행 성능에 제동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다른 부분 세차하시고 이쪽 부분은 나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세차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점진적인 그 냉각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터보차저 후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. 또 터보차저 후열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지랄하고 자빠졌네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터보차저에 후열을 해야 된다. 후열을 하지 말아야 된다. 이 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터보차저 후열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. 왜냐하면은 이 터보차저의 그 찬반론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터보차저의 점진적인 냉각은 필요하다. 이 의미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죠. 그런데 그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. 터보차저 후열을 해야 된다. 이 고지식한 방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차량 정체하고 1분 정도 있다가 지동을 꺼주는 것. 그리고 굳이 후열을 안 해도 된다 말씀하시는 분은 그 차량을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에서 다니는 것이 바로 후열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. 근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터보차저가 이 과한 열을 받아서 그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은
이것이 다시 점진적인 냉각을 통해서 원래의 부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, 이 점진적인 냉각을 하지 않고 터보차저가 바로 냉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터보차저가 고장이 난다라는 바로 이런 원리죠. 뭐든지 자연의 법칙에는 이 점진적인 냉각을 통해서 팽창됐던 부피가 다시 원래의 부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. 후열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. 그 후열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많은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후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섭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정차해서 1분 있다가 시동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해서 뭐 2000rpm 이하로 내려가고 뭐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왔으면 뭐 저는 바로 시동을 끕니다.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 2000rpm 이하, 그 이하에서는 뭐 터보차저는 점진적인 냉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저는 이제 그쪽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많이 기울었죠. 그래서 굳이 뭐 도착해서 뭐 1분에서 3분 있다가 시동 끄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올렸습니다. 솔직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같은 이런 처지에 계신 분이라면,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런 일이 다가올 분이시라면은 이러한 문제를 잘 정리하시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한동안 잘 지내시고요. 저는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